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세계와 K입니다. 이 시간에는 세계 속의 한국, 우리가 알아야 될 세계 소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문희정 평론가, 일리아 교수, 알파고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사전투표 오늘까지 진행되고요. 6월 3일까지 본투표 됩니다. 6월 3일 날 본투표죠. 외신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대선을 많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니까 여성 공약이 없다, 대선 후보들의 이 지적이 있는 것 같아요. 와, 이런 것도 봅니까 우리? 네, 이거 사실 지난번 대선에서도 네. 이 얘기가 나왔었어요. 당시에 윤석열 후보가 여가부를 폐지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러면서 여성 정책이 실종됐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반페미니즘적 정서를 더 강화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양성 간의 어떤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도 지난번 대선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다뤄졌었거든요. 네. 외신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크죠. 근데 이번에도 사실 그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 눈에 띄는 여성 정책이 없다, 적극적인 정책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번에는 조금 양상이 다른 부분이 뭐냐면은 이번 그 핵심 의제는 내란 종식이잖아요. 내란 종식이죠. 네, 사실은 퇴보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정상화시키는 걸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 대선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 부분이 좀 등한시 되는데, 외신 입장에서는 사실 지난 그 불법계엄 사태 때 많은 여성들이 그 시위를 이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한국 정치계는 좀 무심하다. 그리고 한국의 성평등 지수가 낮은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사실 K-팝, K-드라마 이렇게 정말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는데 그 다 상황에서 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바로 그러네요. 이 여성 정책과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TV 토론에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준석 후보의 여성에 대한 성폭력 이 묘사, 이 발언, 이것도 외신에서 좀 바라봤던 것 같아요. 두 분 또 들으셨고, 외신에서도 눈여겨보는 부분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네. 뭐 우리나라에서도 당연히 다 봤고요. 그러니까 네. 해외에서도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같은 경우는 이런 거에 대해서 아예 기사를 냈어요. 야, 영국에서 세게 그래서 냈네요. 우리 4번 후보님 또 이제 얘기를 하면서 소개를 하면서 네, 4번 후보가 이준석 후보예요. 엔티 페미니스트 캔디데이트 뭐 이렇게 나오죠. 네. 완전 저게 즉각 보도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워낙 이 네. 후보의 경력에 이런 안티페미니스트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거 다 그렇죠. 소개하면서 네. 이제 뭐 현재 대한민국 사회의 뭐 아픈 증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기사를 냈습니다. 우리만 아는 게 아니에요. 외신에서도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여가부 폐지하겠다라고 얘기했던 안티페미니스트 이렇게 나오면서 또 이런 성폭력 행위를 묘사한 발언도 있었다. 이렇게 외신도 주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알파고 할 말 있어요? 중동에서는 투표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일이니까. 중동은 그렇습니까? 저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비교를 중동은 하시면은. 뭐 우리가 뭐 네. 아는 분 알겠지만 여성의 투표권을 받은 적도 좀 얼마 안 된 거죠. 솔직히 말하자면 네. 스위스 다음에 여성의 잠정권을 주는 나라는 1위는 제일 먼저 준 거는 스위스예요. 스위스. 두 번째는 튀르키예요. 그러면 그렇게 안 예. 예, 이제 그렇게 빨랐어요? 의아하죠. 예, 처음 들었어요. 그만큼 이렇게 유턴한 거예요. 유턴한 거예요? 이제 물론 아직도 지금 국회에서는 여성분들이 많고, 물론 에르도안은 그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는 항상 내각에 최소 한 명 정도 여성 뭐 최소 한 명이에요? 최소 한 명이에요? 근데 이 여성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솔직히 말하자면 아랍에미레이트는 너무나 신기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내각에는 여성 맞아요. 장관이 몇 명 계시고 예. 그 중에 여성 장관 한 명이 제가 그때 확인했을 때 나이가 27살, 29살이었어요. 젊네요. 그렇게 어린 여자를 예. 거기에다가 장관을 임명시키면서 우리는 편하고 싶다. 네. 편하고 있다는 예. 아랍에미리트. 네. 어쨌든 중동에 많은 나라들도 사실은 뭐 좀 다르긴 하지만 네. 그 쳐다보고 있고 다른 외신도 보고 있고 외신이 주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근데 저는 만약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나라들에서 네. 대통령 후보가 나왔는데 그 사람이 이준석 후보와 같은 발언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그러면 대서특필 되지 않겠어요? 특별히 돼야 되죠. 네, 아니 어떻게 저런 선진국에서 저런 발언을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이 할 수가 있지? 근데 사실은 경악할 만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네. 16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죠. 아 미국에서도 있었나요? 비슷한 내용이? 그럼요. 당연히 힐러리랑 트럼프가 처음 트럼프하고 붙었을 때. 네, 비슷한 일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크게 주목을 좀 받았다. 외신도 주목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요것도 하나 짚어보죠. 예, 스타벅스에서 이용자들한테 닉네임 불러준 관련해서 외컨대 이재명 뭐 이런 게 나오면 후보자 이름이라든지 대선 관련된 키워드 나오면 차단한 이런 결정. 선생님, 근데 이거는 예.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 사회의 문제예요. 네. 왜냐하면 아니 너는 특정한 정당을 지지할 수가 있는데 뭐 모든 것으로 동원해가지고 그 정당을 좀 약간 프로모트 홍보하는 거는 좀 약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데서도 봤는데 스타벅스까지 이거는 전파되지는 몰라요. 이제 사람이 김문수 후보 지지자 될 수도 있고 이재명 후보 그렇죠, 지지자 될 수도 뭐, 있는데, 그럴 수 있는데. 일부러 이름을 그렇게 말하고 이제 커피 나오면 모르잖아요. 이재명님, 김문수님 커피 김문수님. 나왔는데 이거는 솔직히 말하자면 스타벅스 문제 아니고 우리 사회의 문제예요. 좀 예. 정치를 정치하는 그 공간에서 하고 네.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좀 약간 적당히 좀 약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외국에서는 이 정치 양극화 아니냐 이렇게 또 보고 있긴 하더라고요. 네.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근데 미국 같은 사회도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냐면 친 트럼프 기업에 대한 불매 운동이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고 네. 머스크에 대한 비판이 테슬라. 네, 테슬라 불매로 맞아요, 이어지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저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느 나라건 정치적으로 양극화가 되면 안 되겠지만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기업들이 줄타기를 잘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업들은 일단 막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막아야죠.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매출하고 네. 직결되니까. 그러니까요. 예. 예. 자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비상계엄부터 시작해서 우리 대선까지 반년 정도 윤석열이 체포되고 탄핵도 되고 뭐 등등 외신들이 다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 결과까지 아마 이번에 우리 대선을 아마 외신들이 많이 주목할 것 같습니다. 다 주목할 것 네. 같아요. 이제 속보로 아마 다 나갈 거예요. 다음 주 그죠? 화요일에. 네. 지금 타임에서 보니까 어제 새벽에 나왔더라고요. 기사가 단독이라는 걸 붙여가지고 단독이요? 네. 타임도 가끔씩 그런가요? 그래서 중구역 포도. 그러니까 저 깜짝 놀랐어요. 타임에 그런 게 붙어 있어 이러고 봤더니 네. 이재명은 위기와 난간을 헤쳐나가는데 힘쓸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가장 유력하다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타임에서 네, 그의 성장 과정에 대한 얘기도 다 있었고요. 우와. 지금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어떤 과제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왜 테러를 당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제 비교를 해놨어요. 근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이재명 후보가 훨씬 심각했다라는 그렇죠.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트럼프 그러면서 스쳤죠 그냥.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한 게 있냐면은 나는 그가 미국의 국익을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지지한다. 나도 우리 국익을 위해서 일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되게 많이. 그리고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트럼프는 계속 북한하고 대화하려고 하는데 너네 한국 어떡할 거야? 라고 하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얘기해요. 난 그것도 지지한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한국이 분명히 해야 할 역할이 있다라고 믿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내용 안에 그런 게 있어요. 한국은 늘 위기를 고난을 극복해온 역사를 가진 나라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재명 후보의 말로 끝을 맺는데 나는 너와 내가 뜻이 다르다고 해서 그 반대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는 말로 야, 마무리했더라고요. 그거 타임 왠지 우리나라 신문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근데 또 하나 나라가 지금
엄청 집중하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 바로 일본이에요. 일본. 네. 니케이에서도 굉장히 많은 기사들이 쏟아지고 네. 있고 또 다른 뭐 요미우리라든가 뭐 등등등 다 계속 나오고 있고 사전 투표율이라든가 뭐 후보의 공약이라든가 계속 보도가 되고 있어요. 일본도 일본은 관심이 많죠 우리한테. 지들하고의 관계 때문에 맨날 그렇죠. 거기에 딱 포커싱이 돼. 사실은 윤석열 정부 때 사실은 일본 관계가 좋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다 받았고 다 받았고 막 그런 생각하고 지금 연상성 아닌가 당연하죠. 생각도 당연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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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한국의 민주주의 따위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국익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미국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정말 유학생 신규 면접을 또 일시 중단할 것을 지시를 했고 특히 중국 유학생들 비자 취소 조치 지금 돌입한 상황인데 이거는 좀 사상 검증하겠다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SNS에서. 왜 트럼프 예. 들어서 가지고 굉장히 강경한 이민 정책 실시하면서 공항에 들어올 때 그 사람 SNS를 실제로 봐가지고 네. 예를 들면은 교수님인데 미국 국내 대학의 교수님인데 못 들어오는 상황도 생겼었잖아요. 그때 예. 우리가 아니 SNS 검열까지 해 이랬는데 유학생을 상대로도 지금 그걸 하겠다라는 겁니다. 사상 검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단순히 사상 검증 아니고 이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하고? 이거 불씨가 다 그 대학교들에 있는 유력 학생들이 이제 반 이스라엘 친 팔레스타인 시위를 했었는데 그냥 그것을 반유대주의로 단정 지어가지고 반유대주의 금지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반대할 수가 없고 팔레스타인 지지할 수 없다는 이런 좀 논리로 대학교들이 이미 흔들리고 있었는데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샥샥샥 지원금을 다 없애버리고 네. 그리고 또 우리 미국 학생들이 그냥 뜬금없이 이스라엘 반대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여기 왔던 유학생들 때문이다 해가지고 지금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도 지금 그 당분간 좀 비자. 학생 비자를 수많은 지금 목사님들의 아들내미들이 지금 이제 유학 가야 되는데 근데 이 정도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네. 있죠. 일단은 트럼프 약간 독재주의식의 마인드가 여기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네. 또 워낙 트럼프가 추구하고 있는 그런 라인이 있어서 원하고 싶은 하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네. 그렇게까지 하는데 근데 트럼프가 가장 싫어하는 게 트럼프에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항상 전통적으로 정부와 항상 이제 칼 들고 대립하는 기관들이 항상 대학교들이다 보니까 네. 진보의 보람이에요. 그게 그렇죠. 항상 미국에서. 그래서 트럼프가 엄청 싫어요. 특히나 하버드대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도 진보 오브 진보이기 때문에 진보. 예. 맞아요. 트럼프가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 하버드에 대한 공세가 상당히 아주 강한 것 같습니다. 그 팔레스타인 예. 지지를 선언하고 그다음에 반전 시위를 가장 먼저 한 데는 콜롬비아대거든요. 네. 자, 콜롬비아대를 먼저 쳤어요. 그러니까 콜롬비아대가 우쭐으면서 예. 저희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중동 관련 커리큘럼은 저희가 아주 강하게 규제하겠습니다. 이러고 물러섰거든요. 예. 근데 하버드는 하버드. 우리가 왜? 다릅니다. 예, 우리가 다릅니다. 왜? 다릅니다. 그 하버드는 사실 이 일이 터지기 전에 내부적으로 학교 신문 같은데 칼럼이 어떤 게 실렸냐면 한국 같은 데를 봐라. 한국은 정부에 그러니까 불법 계엄을 하고 내란을 하는 정부에 맞서서 싸우지 않느냐. 그리고 그걸 다시 민주주의를 돌려놓지 않느냐. 우리도 그걸 봐야 된다라는 와우. 그 내용이 있었거든요. 하버드가 우리를 있었어요. 네. 보고 있었군요.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하버드대 총장이 예. 유대인이에요. 맞습니다. 맞아요. 네. 예. 사실은 반전 시위를 이끄는 사람들은 유대인입니다. 어제도 네. 뭐 또 어떤 발언을 했더라고요. 네. 학생들한테서. 맞습니다. 그래서 이 하버드대 같은 경우에는 미리 사전에 이제 기부금을 좀 많이 땡겨놨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정부가 3조 6천억 원에 달하는 너네 정부 보조금 다 깎아버릴 거야부터 시작해가지고 외국인 유학생 등록 자체를 못하게 만들었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그것 때문에 벨기에 공주가 원래 유학가 있었는데 벨기에 공주 지금 못 갔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죠. 예. 예. 일단 법원에 의해서 제동이 걸리긴 했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이 상황 혼란이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불안감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불안감이죠. 야, 네. 하버드가 뭐 대표되는 하버드를 하면 딴 데도 다 들을 것이다. 이렇게
트럼프는 생각하는 건가요? 트럼프를 비롯해서 보수 진영에서는 지난 수십 년간 무슨 생각을 했냐면 미국의 대학에서 너무 진보적인 내용만 가르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얘들이 여길 나와서 오피니언 리더 그룹에 들어가게 되면은 결국은 미국을 진보적으로 끌고 간다. 이걸 막아야 된다. 야, 근데 그것도 참 민주국가가 그럼 그걸 막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게 더 많은 강단의 아, 자리를 참. 허락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지지층이 누굽니까? 백인 노동자층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들의 대부분은 대학을 가지 않았습니다. 공부 그렇죠. 그들 입장에서는 아유 대학을 치든 말든 거기 주는 보조금을 깎든 말든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인 거예요. 아, 또 그렇게 연결이 네. 됩니다. 자, 그럼 미국 러시아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러시아를 향해서 트럼프 발언이 또 거세지고 있긴 한데 행동은 안 합니다. 발언만 하고 행동 안 하는 것 같다. 나토. 예? No action, talk only. 아, 그렇습니까? 네. 액션은 하지 않고 말만 한다. 예. 말만 한다. 아 그게 나토. 나토군요, 그게. 나토. 왜 그러는 겁니까? 보셨을 때? 그러니까 뭐 교수님? 일단 어느 정도의 트럼프 본인도 그렇고 또 트럼프의 측근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네. 푸틴의 속셈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네. 어느 정도. 근데 아직까지도 트럼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은 이 우크라이나 크라이시스가 위기가 그렇게 네. 중요하지도 않고 그렇게 많은 신경을 쓰고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싶은 부분이 아니에요. 네. 근데 자꾸 뭔가의 계획대로 안 되기 때문에 틀어지기 때문에 뭔가 이미지에 더럽혀지기도 하고 내가 항상 이렇게 홍보를 해놨는데 나는 푸틴이랑 동지다 뭐 나는 이 전화 한 통만 하면 뭐 딱 끝이다 막 그렇게 해놨더니 아니에요. 예.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하. 유명한 노래처럼. 예. 모든 건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마음에 걸리고 있고 또 근데 푸틴도 그거 되게 존경하게 아니야 일주일 후에 내가 얘기를 해줄게 일주일 후에 만나자 또 통화하자 계속 그런 얘기를 아주 달콤한 얘기를 하고 있어서 계속 찔찔 끊어지고 있어요. 그게. 네. 지금 그러면 트럼프가 지금 어떤 구상을 갖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트럼프가 무슨 구상이 있겠어요. 없습니까? 그냥 네. 즉흥적으로 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상대가 있는 거잖아요. 푸틴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고. 푸틴도 만만치 않은데. 네. 예. 그리고 또 한쪽 편에 젤렌스키라는 또 상대가 또 있잖아요. 있습니다. 네. 물론 젤렌스키를 애써서 무시하고는 있지만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뜻대로 안 움직여주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모든 계획을 완벽하게 세워놨다고 한들 절대 안 돼. 안 되죠. 안 될 안 것이다. 네. 자, 러시아 외무부 장관이 우크라이나 다음 달 2일 날 2차 협상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번에 좀 성과가 좀 있을까요? 뭐 특히 푸틴이 전쟁 종식 조건으로 뭐 나토 동진 중단 서면 보장도 요구했는데 이거는 뭐 말씀 좀 아직 제 보기에는 네. 이제 트럼프는 원래 왠지 어딘가에서 푸틴하고 걸려 있는 것 같은데요. 뭔가 걸려 있을 네. 것이다. 근데 이제 트럼프는 옛날만큼 뭔가 좀 또 러시아 특히 푸틴의 뜻만큼 움직이지 않은 것 같아서 이제 물론 이제 일리아 형이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푸틴이 야 그럼 이제 적당히 좀 하자고 하는 자세로 변한 것인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군인이 숫자를 너무 많게 잡으면 30만 명 죽었다는 말도 있는데 언제까지 전쟁이 이어가야 되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관계에 대해서 유럽 반응도 궁금합니다. 미국 유럽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유럽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이렇게 푸틴이 트럼프 뜻대로 안 움직여 주는 게 좋은 거죠. 차라리 좋은 거예요. 네, 좋은 거죠. 거예요. 예. 왜냐하면 본인들의 입지가 그만큼 커지는 거니까. 네. 젤렌스키 대통령 계속 그 얘기하거든요. 3자 회담하자. 3자 회담. 트럼프, 푸틴, 내가 모여서 얘기하자라고 하는데 푸틴은 절대 그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계속 해오던 얘기가 뭐냐면은 젤렌스키는 합법적 대통령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왔는데 그 자리에 나타나면 뭐가 되죠? 인정하는 거예요. 네, 본인 말을 뒤집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그 방식은 받아들일 수 없고요. 그리고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푸틴이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살짝 가지고 노는 느낌도 들잖아요. 저는 그 느낌 더 많이 받습니다. 그 느낌 더 받아요. 그리고 선배님 이것도 있어요. 네. 지금 이 전쟁이 이렇게 길어지고 또 미국이 이렇게 힘을 빼니까요. 유럽의 분위기도 지금 변하고 있는데 이 변화는 푸틴한테 유리할 것인가요? 아시다시피 지난주 독일이 군인들을 주둔시켰어요. 리투아니아에다가. 네, 맞아요. 이거는
2차 대전 이후로부터 제초예요. 독일이 그죠? 네, 그래서 지금은 독일이 군대를 다시 만들려고 징병제만 하는데 하겠다고 예. 했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런 트위터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어떤 독일 지식인이. 아니 우리가 오해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잘 이해한 거예요? 우리 지금 군대를 많이 만들고 폴란드를 통해서 러시아 국경에다가 군대를 보내라는 말이죠. 다음에 뭐라고 하지 마세요. 몇 년 전에 우리는 그렇게 해본 적이 있는데. 예.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된 건데 또 미국 그 러시아 입장에서는 유럽의 이러한 변화는 유리할까? 독일을 쉽게 보지 마십시오. 독소 전쟁이에요, 사실은. 저는 폴란드 중간에 있는 폴란드. 러시아 입장에서도 살짝 이 상황이 좋지만은 않은 게 네. 뭐냐면은 일단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을 했잖아요. 우크라이나 네. 전쟁을 계기로. 스웨덴이랑. 그러면서 핀란드 국경에도 결국은 러시아군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어요. 가야 돼요. 네, 가야 되는 상황이 네.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유럽의 입장에서 보니까 러시아가 위협이야 이러는데 사실은 나토 동진하지 마. 이거는 푸틴이 처음부터 일관되게 얘기했던 거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푸틴이 나를 가지는 보호해달라. 러시아한테 더 이상 그렇죠. 건드리지 말아달라. 푸틴이 그런 느끼는 느낌이에요. 국가안보 위협이 더 클 수 그러니까요. 있다는 왜냐하면 거예요. 포기가 되는 거잖아요. 저는 좀 다르게 합니다. 아, 달리니까. 예.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일단 나토의 동진이라는 게 푸틴의 국내용 프로파간다일 뿐이에요. 지금은 러시아 국경을 보면 러시아 동쪽에 있는 모든 나라는 나토에 가입돼 있어요. 맞아요. 우크라이나 빼고는. 우크라이나 빼고 그렇죠. 싹 다. 그래서 이거는 푸틴이 그냥 국내용으로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쓰는 그런 부분일 뿐이고요. 네. 또 지금 이 상황이 확전하는 게 맞아요. 확대하는 게 뭐 독일이 반응하고 뭐 하고 뭐 스웨덴, 핀란드라 막 근데 이유를 우리가 잊지 맙시다. 네. 이게 이 모든 상황을 누가 만들었을까? 이게 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2022년이 아니라 2014년이에요. 네. 그렇죠. 크림반도. 크림반도 크림반도. 그때부터 시작한 상황이에요. 네. 더 잡가면 2008년 조지아예요. 그때부터 시작이다. 네, 네. 러시아 때문에 시작된 것이다. 알겠습니다. 자, 중동 이야기도 좀 짧게 좀 다뤄보겠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시나르 사망을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하마스가 좀 치명타를 입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알파고 아니 이미 하마스는 지명타를 많이 받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저희 자존심 싸움으로 돌변이 된 거예요. 네. 하마스가 지면타 탔어요. 하마스 거의 70-80%는 소멸됐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그 70-80% 소멸 당했는데도 그 인질들을 이스라엘군이 못 찾아요. 네. 거기를 그렇게 점령을 하고 그렇게 폭탄을 때리고 그렇게 구호품을 안 들어가게끔 했는데도 그 인질들을 못 찾아요. 그 겉딱지만큼 땅에서. 그 작은 땅에서. 네. 예. 그래서 이거 좀 약간 자존심 싸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국민이 야 하마스를 진짜 70-80% 정도는 소멸했는데 야 그러면 이제 좀 약간 마무리하자. 왜냐면 우리 인질이 더 중요하지 이제부터는. 근데 또 그걸 하지는 못하고. 네. 그래서 그 미국 제일 이스라엘의 지지 나라는 미국인데 또 거기서 반 이스라엘 분위기가 매일매일 올라가고. 네. 그래서 지금 너무나 이상한 분위기로 꼬인 거예요. 지금 구호품 얘기하셨는데 구호품이 그거 전달하다가 뭐 경고 사격에 다치는 경우도 있고 그것도 좀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예. 가자 지구 재점령을 천명하면서 뭘 했었냐면은 남부 지역 있죠. 가자 지구의 남부 지역에 구호품을 나눠줄 배급소를 설치를 하거든요. 네. 네 군데를.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거기 안에 230만 명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자 구호품 받고 싶어요? 그러면 남부로 내려오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쪽은 당연히 자연적으로 소개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네요. 네. 구호품 받으러 가면 없어지니까 그렇죠. 그렇다 하니까. 근데 여기 이거를 지금 현재 미국하고 이스라엘 군이 같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유엔은 처음부터 아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거는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다. 너네가 제대로 구호품을 나눠준다는 보장이 있느냐. 그리고 니들은 맨날 구호품이 하마스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직접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3월 초부터 구호품을 아예 끊어버렸는데 그 증거도 못 대고 있지 않느냐. 지금 국제사회가 난리가 났죠. 그렇죠. 네. 자, 그다음 그것보다는 예. 이 도움을 나눠주는 재단 있잖아요. 네. 그 재단이 갑자기 생겼어요. 스위스에서 갑자기 생겼고, 가자 인도 재단. 네. 예, 그리고 갑자기 생기자마자 한국 돈으로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100 million? 그거 뭐 얼마예요? 모르겠어요. 한 전억 정도 한국 되는. 돈으로, 네. 그 돈을 누가 갑자기 대줬어요. 근데 누가 대줬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중동 언론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이제 그 가자 지구를 이스라엘 군이 점령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여기저기 사람이 있으니까 네. 이 4개의 지역을 가지고 가자 지구 사람들 50만 명씩 이렇게 분리시키고 구호품 나눠주니까 사람들 갈 거 아니에요.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50만 명씩의 이렇게 4개의 지역을 만들라고 이스라엘의 꼼수는 아니냐. 그래서 유엔에서는 원래 이 일을 하는 기관이 있어요. 이 네.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위해서 유엔이라고 거 있는데 근데 이스라엘 걸 쫓아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유엔하고도 신경전이에요. 안 좋네요. 네. 이스라엘이. 글쎄요. 이스라엘 상황도 참 계속적으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더 하고 싶습니까? 아니. 예, 다음 주 선거 마치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정, 또 일리아, 알파고 세 분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